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를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에 한 3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 정부가 다주택자 최대 12% 취득세 중과 완화도 검토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번에 나왔던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한다.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토어제가 시작이 되고 전월세 물량이 너무나도 빠르게 소진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막 1, 2억씩 막 갑자기 오른 가격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번 그게 체결이 되면 이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까지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정부가 거래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한위를 본격화한다. 취득세율 무주택자가 1%, 3% 받지만 2, 3주택세율은 6%, 12%로 높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등 세 부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논의에 돌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부 다 모였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완화 또한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중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세율은 1주택자는 1%에서 3%, 중과 세율이 이제 20년 8월에 도입이 됐죠. 다주택자 수기 투여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주택자 째려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전월세 물량이 너무 없으면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민간 임대 쪽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과 완화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지만 이제 여야 의견으로 불발이 됐었죠. 그때 요게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2주택자 기본세율, 3주택자 8에서 10인데 4에서 6%, 한 4% 정도, 4주택자 한 6%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지방 같은 경우에 1억에서 2억 원 이상 완화해 줬지만 이게 시장 신호탄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완화 지방 재정 감소로 이어져서 지방자치대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거래가 많아지면 지방세 수입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집가격이 올라갔고 중과를 때리기 때문에 들어왔던 처음에 그 중과가 들어왔을 때 지방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부분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왠지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고 일단 관계부처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이펙에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 이제 전문가 분들은 이제 법 개정이 조금 되면은 이제 토어제가 약간 좀 풀리고 취득세 이런 식으로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숨통을 좀 틔워주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그럼 무슨 좋은 게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은요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월세 수익률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하나로 모았었잖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보유세가 올라가고 지금도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가 조정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똘똘한 한 채 그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뭐 폭락이나 그런 건 없겠지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머니들이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하겠죠. 저기 가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양도세 내고 보유세 내는 것이 수익이 높을까?
아니면 취득세를 조금 내고 월세나 전세로 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이 옳을까?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좌절 금지라고 이 광역철도망을 봐야 된다고, 광역철도망 중에서 토어제가 겹치지 않은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강남이나 가장 핵심지들은 여전히 좋겠지만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때문에 한 곳으로 완전히 몰렸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한 곳으로 몰릴 때 정책이 퍼져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르지 않은 곳에, 광역철도망이나 이런 곳에, 여기도 이제 선택적으로 오르겠죠. 수도권 광역망, 이제 5차도 나오고, 이제 지방 대도시 벌써 부산 쪽에 해운대구나 수영구는 벌써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광역망이 있는 철도, 그리고 지방 대도시로 유동성이 흐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저렇게 정책이 나오면 우리가 이 정부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정책을 낼 때 신문 기사 방향으로 가기는 하되 좀 더 파괴력 있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시장은 수익률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지금 전월세 물량이 너무 폭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을 결국에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이 그동안 당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 물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전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월세 물량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경기도나 다른 곳으로 밀려나기 전에 약간 모험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 수익과 안정적인 집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 제가 계속 에피소드 2, 3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이 지역에 어느 단지가 뭐 얼마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호갱 노노나 그런 걸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언제나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